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희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은 거대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오늘의 리포트에서는 전 세계 금융계를 뒤흔든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이 꿈꾸었던 디지털 화폐, DM, 기술과 권력, 그리고 야망이 충돌한 그 거대한 실험은 왜 무너졌을까요? 지금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영상 연출, 배경, 어두운 세계지도 유로 데이터 흐름, 푸른색. 화면 중앙에 타이틀 등장. DM 페이스북의 화폐의 꿈. 음악, 낮은 첼로 플러스 심장 박동 리듬. 카메라 줌인 뉴스 본편 시작. 1화 DM의 야망이 시작되다. 2019년 전 세계 금융시장이 암호화폐의 위치를 아직 명확히 정의하지 못하던 그때 페이스북은 세상을 뒤흔드는 선언을 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소셜미디어 기업으로 머물지 않겠다고 했다. 그들의 목표는 인류의 금융 시스템 자체를 다시 설계하는 것이었다. 그 중심에는 리브라라는 이름의 디지털 화폐가 있었고 이후 이름은 DM으로 바뀌었다. 캘리포니아 멜로파크 본사에서 마크 저커버그와 그의 팀은 대담한 꿈을 꾸었다. 달러, 유로, 엔화, 파운드와 같은 주요 법정화폐로 뒷받침되는 안정적인 디지털 화폐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한 온라인 결제가 아니었다. 그들은 페이스북을 전 세계 금융의 중심 플랫폼으로 만들고자 했다.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 메신저나 아취앱을 통해 단 한 번의 터치로 송금하고 결제하며 거래할 수 있게 되는 세상. 페이스북에게 DM은 기술을 넘어선 도전이었다. 그것은 곧 금융 권력을 향한 도약이었다. 자금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다면 페이스북은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신흥시장에 침투하며 나아가 각국의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 야망은 눈부시지만 동시에 위험했다. 수십억 명의 이용자를 가진 사기업이 전 세계가 사용하는 디지털 화폐를 만든다면 그것은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 금융권 전체를 긴장시킬 수밖에 없었다. 금융의 자유라는 이상적인 구호 뒤에는 또 하나의 진실이 숨어 있었다. 그것은 페이스북이 단순히 사람을 연결하는 기업이 아니라 그 연결의 가치를 지배하는 새로운 제국으로 변모할 가능성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DM의 꿈은 냉혹한 현실과 맞서기 시작했다. 이하와 리브라 협회, 권력의 중심. 리브라, 즉 DM이 세상에 등장했을 때 페이스북은 알고 있었다. 전 세계가 사용할 화폐를 단독으로 발행할 수는 없다는 것을. 그래서 마크 저커버그와 그의 팀은 그들의 야심을 정당할 합법적인 방패를 세웠다. 바로 리브라 협회라는 이름의 독립 조직이었다. 본사는 스위스 제네바에 자리 잡았다. 리브라 협회는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팔, 우버, 스포티파이, 이베이 등 세계적인 거래 기업들이 참여하는 연합체로 발표되었다. 각 회원사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검증 노드를 운영하며 의결권을 가졌다. 겉으로는 분산형 구조처럼 보였지만 페이스북이 그 중심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었다. 협회의 공식 목표는 그럴듯했다.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한 수십억 명에게 금융의 공평함을 제공한다. 그러나 그 뒤에는 정교한 전략이 숨겨져 있었다. 리브라가 성공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전 세계 결제 시스템의 중심이 되는 플랫폼이 될 것이었다. 은행은 주변으로 밀려나고 금융의 중심 권력은 페이스북과 기술 기업들의 손으로 옮겨가게 된다. 제네바의 리브라 협회는 작은 중앙은행처럼 움직였다. 그들은 각국 통화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준비금을 구축하며 가격 안정화를 위한 메커니즘까지 설계했다. 완벽해 보였지만 바로 그 완벽함이 국가의 근본적 권력, 즉 화폐 발행권을 건드렸다. 정부들은 즉각 반응했다. 한 사기업이 글로벌 자금 흐름을 통제할 수 있다면 중앙은행은 경제 조절 능력을 잃고 국가는 재정 주권을 위협받게 된다. 그것은 더 이상 기술 프로젝트가 아니라 정치적 도전이자 국가적 위기였다. 미국 의회는 페이스북을 청문회에 불러냈고 유럽연합은 국경을 초월한 금융 지배의 위험을 경고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중앙은행들도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희망으로 출발한 리브라 협회는 순식간에 불신과 비판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금융자료라는 구호는 이제 통제와 주권 상실의 두려움과 맞서는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팔이 연이어 탈퇴하면서 페이스북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들이 꿈꾼 금융제국은 아직 완성되기도 전에 균열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3화 전 세계의 반격, DM의 악몽. 2019년 가을, 미국 의회의 청문회실. 마크 저커버그는 수십 명의 의원 앞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가 직면한 것은 단순한 기술적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정치적 폭풍이었다. 한 의원은 단호하게 말했다. 페이스북은 미국 달러와 경쟁할 새로운 화폐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절대 허용할 수 없습니다. 워싱턴에서 브뤼셀, 파리에서 도쿄까지 반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DM을 기술 혁신으로 보지 않았다. 그것은 국가의 주권과 세계 금융 안정성에 대한 위협이었다. 미국은 리브라가 달러의 패권을 악화시킬까 두려워했고 유럽연합은 내부 금융 질서가 무너질 것을 우려했다. 개발도상국들은 새로운 화폐가 자신들을 페이스북의 디지털 식민지로 만들까 두려워했다. 국제 언론은 공격적으로 보도했다. 주요 금융 매체들은 리브라를 디지털 시대의 트로이 목마라 불렀다. 겉으로는 편리함을 약속하지만 그 속에는 권력 장악의 야망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다. 청문회의 선 저커버그의 모습은 곧 기술과 정치의 충돌, 디지털 자유와 통화 주권의 대립을 상징하게 되었다. 규제 당국은 묻는다. 리브라는 정말로 분산형인가? 아니면 페이스북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자를 통제하기 위한 또 다른 금융 도구인가? 저커버그는 DM이 페이스북과 분리되어 운영될 것이라, 모든 규정을 따를 것이라, 공익을 위한 프로젝트라 주장했다. 하지만 그 말은 더 이상 신뢰를 얻지 못했다. 정치적 압박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협력은행들은 떠났고 파트너 기업들은 입을 다물었다. 스위스 금융감독청은 구조를 재검토하라며 끊임없이 요구했다. 거대한 프로젝트는 점점 규제의 벽과 불신의 그림자 속으로 갇혀갔다. 청문회가 끝난 후 저커버그는 수많은 플랫이 세례 속을 걸어 나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페이스북은 이미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지각 변동을 일으켜버렸다는 것을. 그날 이후 DM은 더 이상 꿈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계가 두려워한 악몽이 되었다. 사와 태어나지 못한 제국의 몰락, DM의 종말. 2021년의 끝자락, DM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한때 금융의 미래라 불리던 프로젝트는 이제 수많은 규제 서류와 미승인 허가서, 그리고 답을 찾지 못한 의문들 속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리브라 협회라는 권력의 기계는 본래의 궤도를 잃었다. 창립 멤버들은 하나둘 떠났고 남은 이들은 침묵했다. DM은 점점 세상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었다. 페이스북은 이름을 메타로 바꾸며 마지막 시도를 했다. 리브라를 DM으로 재편하고 다중통화 바스켓 구조를 버린 뒤 미국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방향을 틀었다. 미국 규제를 준수하겠다고 약속하며 심지어 본사를 미국으로 옮기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정보와 시장의 신뢰는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2022년 1월, DM협회는 공식적으로 해산을 발표했다. 프로젝트의 기술 자산과 블록체인 인프라, 지적 재산권은 미국의 실버게이트 캐피탈 은행에 약 2억 달러에 매각되었다. 세계를 바꿀 꿈으로 시작된 DM은 결국 조용한 실패의 거래로 끝을 맺었다. 한때 세계의 화폐를 설계하는 자들이라 자부하던 엔지니어들은 각자의 길로 흩어졌다. 메타는 전 세계 금융을 바꾸는 대신 또 다른 불확실한 모험인 메타버스에 올인했다. DM이라는 이름은 서서히 사라졌고 남은 것은 단 하나의 교훈이었다. 기술의 야망이 권력의 한계를 넘을 때 세상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DM은 아이디어로 실패하지 않았다. 그 비전, 국경 없는 안정적 디지털 화폐는 여전히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DM의 비극은 그 꿈을 꾼 자가 이미 너무 강력한 존재였다는 점에 있었다. 화폐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국가의 상징이며 주권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DM의 불씨는 완전히 꺼진 것이 아니다.
언젠가 세상이 디지털 화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면 러스트로 작성된 그 코드들은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세상에 등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DM 존재하지 않았던 화폐가 세상에 던진 질문. 그것은 기술과 권력, 그리고 신뢰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었다. 5화 DM의 유산, 그리고 디지털 화폐의 미래. DM이라는 이름이 암호화폐의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기술의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형태만 바뀔 뿐이다. DM의 짧은 여정은 끝났지만 그 유산은 여전히 전 세계 금융 혁신의 밑바탕이 되고 있다. 리브라 협회에서 일하던 엔지니어들은 꿈을 버리지 않았다. 그들은 에프터스, 수이 같은 새로운 블록체인을 탄생시켰다. 이 프로젝트들은 DM의 기술적 기반 위에 세워졌으며 DM을 위해 개발된 프로그래밍 언어 무브는 이제 차세대 블록체인의 핵심 기술이 되었다. 무브는 강력한 보안성과 빠른 처리 속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타이중앙 금융의 효율적인 실행을 가능하게 했다. DM이 화폐로는 실패했지만 그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다. 기술로서의 DM은 살아남았다. 그래서 DM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금융 시대의 시작이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DM 이후 각국 정부는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경계하던 그들이 이제는 직접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개발에 뛰어들었다.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모두 자신들만의 디지털 화폐를 실험하고 있다. DM은 한때 위협이었지만 지금은 변화의 불씨가 되었다. 오늘날의 금융은 전환점에 서 있다. 돈은 더 이상 지폐나 은행 장부 속의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이제 블록체인 위를 흐르는 코드다.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 같은 거대한 이름들 속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DM을 기억한다. 이것이 암호화폐의 역사에서 가장 역설적인 진실일지도 모른다. 실패한 프로젝트가 가장 깊은 흔적을 남겼다는 사실. DM은 세상의 기술이 권력의 경계를 넘을 때 세상은 반드시 변화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DM은 사라졌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다. 무브 언어 속에서 자유로운 금융을 꿈꾸던 개발자들의 손끝에서 그리고 여전히 디지털 화폐의 미래를 논하는 모든 회의실 안에서 사람들은 그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DM, 낭만과 논쟁, 그리고 변화의 상징. 언젠가 세상이 진정으로 준비되었을 때 새로운 디지털 화폐가 태어날 것이다. 그 이름은 DM이 아닐지라도 그 안에는 분명히 DM의 혼이 깃들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DM의 잿더미 위에서 디지털 화폐의 미래가 피어났다. DM, 페이스북의 화폐의 꿈. 그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안에 담긴 교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매일 혁명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변화를 이해하고 기회를 잡는 힘은 지식과 통찰에서 시작됩니다. 더 깊이 있는 분석, 더 생생한 리포트, 그리고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의 진짜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금융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다큐멘터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